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 마이 갓, it's Monday, OGIM 이라고 합니다만,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 갓, it's Monday 라고 해서 하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을 함께 활짝 열어제치는 유일한 KBS의 해직 기자 이영풍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주말은 잘 쉬셨어요? 잘 쉬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풍 기자님, 딱 우리 그 열받으면 우리가 우리 테이블도 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어폰으로 들어가 깜짝 놀란다고 해서 좀 우리 바닥에 좋아요. 바닥에 아주 그 고급진 충격 흡음재를 깔았습니다. 이제 이어폰 끼시고 더 확실히 들어도 되니까요. 멸콩TV 맛있게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밥상이 아주 풍부합니다. 스타 탄생. 아, 대구에서 인물 났어요. 네. 인물 났습니다. 예,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3일 연속 인사청문회 하는데 꼿꼿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남 선비의 올곧은 모습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틀이죠. 야, 주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총리, 대법원장 돼야 한 이틀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3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장관급은 하루 정도 합니다. 하루. 네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고 인사검증을 끝내는 게 관례이자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죠. 근데 무슨 청문회를 3일씩이나 하고 4일째는 그 대전 MBC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법과 튼다고 하더니 별게 없던데. 없지. 뭐가 나와요. 근데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그 이진숙 후보자 바로 첫날은 바로 뒤편에 앉아 있었고 두 번째 날은 약간 오른쪽 요쪽 뒤쪽에 앉아 있어요. 첫째 줄에. 카메라에서 봤어. 카메라. 아니 전화 많이 오던데요. 이영무 기자 왜 거기 있냐고 해서 제가 참고인으로 호출 당해갔어 지금 답변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딱 계속 볼 수 있었어요. 아하. 그 카메라 잡히는 자리에 있으면 잘 이거 졸지도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한 7시간씩 8시간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자세도 이렇게 자주 바꾸지도 않으면서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흥분해서 질의를 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침착하게 답변하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나 저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체력장 했지 않습니까? 체력장 저 20점 만점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3일 연속 정말 그 많은 무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혼자서 앞에서 딱 정말 지키고 있는 예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은행나무 침대의 황장군처럼 천년 은행나무처럼 야 든든하게 지켜지는 걸 모습 보면서 이 민주당의 무도한 방송통신의 장악 시도를 홀로 맞서는 여장부 이진숙 모습을 봤는 것 같은데요. 첫날은요. 예. 첫날은 이진숙 후보자가 네.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디테일하다. 오늘 하루 정도 딱 체력전으로 할 것이다라는 자기 본인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굽이 낮은 딱 편한 신발을 신고 왔던데 이튿날 가니까 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왔어요. 요. 그래서 아주 전투적으로 자세가 변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틀째는 끝나겠지. 이제 이 딱 그 전투모적인 모드였는데 아니 사흘째 또 하네. 그러니까 제가 사흘째는 못 가봤기 때문에 네.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제가 못 봤는데 제가 그 신발이나 옷의 이 패션을 보면서 이 심경 변화, 이진숙 후보자의 심경 변화를 알 수 있었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 꼿꼿한 자세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인들이 어떤 그 환경에서도 이게 전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워커화 신지 않습니까? 그 워커가 됐다니까요. 워커화가 부츠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투 모드로 민주당의 그와 같은 발작적 공격을 일일이 다 막아내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몫을 한 300%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 정말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또 그러니까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했어도 참 잘했을 텐데. 그럼요. 과방위 국회의원 들어갔으면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하면서 방송통신위 공백 상태, 상임위원 빵명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을 행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일입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눈치채셨는데 왜 민주당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취임을 저지하려고 하는지 뭐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또 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의 부위원장 이상인 변호사를 왜 탄핵시키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MBC가 아시는 것처럼 안영준 그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안영준 그렇죠. 사장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가짜 뉴스도 마음대로 펑펑 그렇죠. 터지고 민주당이 유리한 방송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4월 10일 총선 직전에 날씨가 좀 더우니까 서울은 1입니다. 서울은 1입니다 하면서 파란 바탕에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그게 좀 민주당 기호 1번 아닙니까? 네, 그거 계속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려면 안영준이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영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 과방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드는 그 주역이 민주당이다 이 말입니다. 안영준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지키려고 한다? 이재명. 제명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준숙 후보자가 너무 잘 버티니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상인 변호사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전략적으로 이상인 변호사가 자신사퇴하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준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지금 또 김태규 판사 출신 네네. 그분을 또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상황 끝. 네. 그러면 하고 바로 다음 달에 KBS, MBC, EBS 아우 잘 간다. 이사 다 바꾸면 되는 거죠. 싹 바꿔버려. 특히 박문진 이사. 새 술은 어디에? 세부대. 세부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제 사실 이제 이거 MBC가 제일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도 MBC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예. MBC 박문진 이사 구성이 지금 현재는 민주당 추천 이사 6명, 국민의힘 3명인데 이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됩니다. 그러면 방송 정상화할 수 있는 사장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KBS 화이팅 일단 하고 MBC도 화이팅 한번 또 하시죠. KBS 화이팅! MBC 화이팅!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준숙도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준숙 빠샤! 화이팅!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주셨죠.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요, 지난달 23일 날 유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뭐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두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다시 방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일 날 방심위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거기 와서 9명이 모여서 서로 호선을 해서 유희림 방심위원장을 다시 추대를 한 거예요.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 그러세요? 전국고등학교. 지금 유희림 방심위원장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가짜 뉴스, 음모론 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신속 패스트 트랙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신속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의혹 해소 빨리 해주고. 그런데 거기 왔는데 이제 방심위에 민노총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민노총 노조가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여의도에서 목동까지. 그래서 퇴근하는 유희림 방심위원장 차를 막아선 겁니다. 그 화면을 전체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 차가 못 나가게 막았어요. 막았더니 그 방심위원장 관용차 1호차 기사가 놀래가지고
차를 한 10여 미터 앞에 그 주차비 계산하는 끝까지 촥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달려와가지고 아예 뭐 차 앞에 이거 발을 대고 네, 차 못 가게 막고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렇지. 보니까 최민희 어디서 많이 과방위원장이 봐도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으니 일단 인사는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 내렸겠죠.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좀 보고 갑시다.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이죠. 고발이죠. 제3자니까. 그죠? 고발한 것처럼 고발장이 적시된 내용이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업무방해 업무방해. 이 세 가지를 걸어서 야. 최민희 가방위원장 그리고 방심위 노조, 민노총 노조 관계자 3명을 고발한 거죠. 우리 이종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사법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사법시험 합격은 못하고 세상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운동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서울시 의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분이신데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전투력 최고. 야,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이종배 화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이종배 시의원 화이팅! 고고! 잘 갑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그럼요. 참 열심히 정말 그 사법시험 공부하시면서 했던 본인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시적절하게 또 서울시 의원의 자격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대포 역할을 잘 해주시고 저런 분도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죠. 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도 큰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니는 저 뒤로 이제 밀어붙이고, 네, 뭐 아무리 거기서 앙앙거린다고 해도 좀 뭐 우리가 얼평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지금 그 최민희 요번 가방위원장이 약간 멘붕이 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법인카드 틀고 네. 이렇게 신상 공격을 하고. 뭐 뇌구조가 어떠느니 뭐 네네. 이런 아주 그 명예훼손에 그렇죠. 가까운 네. 발언도 했는데 맞다. 그 부분 좀 한번 얘기하긴 해야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요. 예. 국회 과방위 자리에서 뇌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고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뇌구조가 문제가 있고 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가 예. 이진숙이 이러면서 그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요.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비방의 목적이 이거는 국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나가지고 이제는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 과방위에서 이야기한 건 면책이 될 수 있으나 그렇죠.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밖에 나가서 언론사에 가서 이야기한 건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 시민단체가 이것도 고발한다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역량이라든가 업무 비전, 검증은 뒷전이고 결국 모욕 주기, 인신공격적으로 일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좌파 매체의 대표주자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그건 오피니언이니까 평가를 문제 받아요. 없습니다. 평가를 평가를 받아요. 받고 있는 CBS에서 나와가지고 얼씨구나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행위지. 해놓고 아차했지 않을까? 아차인 거지. 예.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그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해서 이게 그 뇌구조가 이상하네. 뇌구조 지갑 뚜껑 열어봤어? 오늘 지금 대구매일신문 사설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최 위원장이 의사이냐? 상대방의 뇌구조가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야, 한번 보거나 들으면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지녔냐? 신경의학 전공하신 분. 야, 신경의학. 야, 이거 가짜 의사 돌팔이 아니야, 이거?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네. 이대에서 역사 사학을 전공했어요. 예, 사겠죠. 예. 그럼 사학과 본인이 전공이고. 책을 무슨 뭐 맨날 그 개량 한복 입고 애들 아토피에는 뭐 무슨 이상한 물을 먹이면 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좀 네. 돌팔이 의사 기질이 있는 거 알아봤어요. 그때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 중 하나인 MBC 기자로 입사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회생활을
급진 좌파 매체 말지 기자로 시작했잖아요. 예, 예. 말지라는 이 매체는 참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있어서 이 통용되는 거지 상당히 급진 좌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 생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할 때 이게 밖에 나가서 뭐 내구조가 이상하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했으면 그게 처리수지. 프로세스드 워터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처리수지. 처리수가 되는 거예요. 처리수가 맞는 거지. 네. 오염수란 건 처리되기 전에 있는 그 그렇죠. 물을 말하는 거고 네. 이 오염수를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아마도 조만간에 최민희 가방위원장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등으로 또 고발할 것 같아요. 예, 예.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발, 고소해야 네,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축 효과, 그렇지. 견제 효과를 견제해야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ROKA님, KN님, 최민희 뇌가 미니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인사청문회 여러 번 봤지만 네. 내구조가 후보자의 내구조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훈수빌러님, 대한자유호국단님이 고발한 것이다라는 팩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이팍님도 같은 의견 주시고요. 두 분 너무 훌륭합니다. 뭐 저는 뭐 그저 그렇고 우리 이 기자님 정말 아이 둘 가진 아빠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해직 기자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재산이 30억이 넘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조선일보 그 월간 조선 평가에 따를 때 한 16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제명이 아빠 변호사비 모자란다 뭐 이런 헛소리 하면서 하니까 김혜경 요리 책을 지금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좌파입니다. 근데 우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영풍 기자님 출판 기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 생각 많이 오셨긴 하지만 정말 걔네처럼 막 10만 부씩 팔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 멸콩TV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 팍팍 밀어드리려고 하니까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영풍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영풍 기자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KBS와 우리 언론계의 발전을 위해서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사. 풍 기자님 멋져요. 이영민님 감사합니다. 이태풍 기자님, 황강아님 파이팅 좋습니다. 이태풍은 저 사촌형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대구에 사십니다. 맞구나. 야 영풍에 태풍에 또 뭐 재밌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 이슈로서 민주당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지금 권성동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쟁점이 뭐죠? 자,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요. 뭔가 좀 수상한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 달 좀 됐는데요. 한 20여일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하다. 어허. 이게 무슨 소리냐?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JTBC에다가 그 이종호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등 몇 명 해병대 출신 4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사진 캡처가 JTBC로 이게 제보가 되면서 그렇죠. JTBC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 운동을 한 것이 네. VIP다. 네. VIP 이러면 대통령 아니면은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수처에서 외압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풀린 거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VIP는 이종호 씨의 말에 따르면은 임계환 해병대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김계환, 이제 예. 김계환.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빠그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공익 제보자가 누구지? 알고 봤더니 이게 민주당이 공천 신청한 서대문에 김규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수도권 재선 의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제보할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또 이 사람이 민주당에 접촉을 합니다. 민주당에 접촉할 때는 누구를 만났냐? 재선 의원인 장경태를 만나서
또 뭐 협의를 한 거죠. 예. 즉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김규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언론 플레이는 가서 공익 제보자라고 신문을 숨기고 하고 민주당 쪽에는 이런 걸 알려주고 이게 바로 가짜 뉴스 기획을 한 거. 이거 정언유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야. 이걸 잡고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는 자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저 삼각지로 다 모이세요 해서 지난주에 저 집회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황강아님 JTBC 단독 보도 사라졌습니다. 와 그래 샀노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진짜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다 알거든요. 예. 이제 안 속습니다. 워낙 당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 내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이 사안을 넣느니 마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경태 의원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아직 젊어요. 지금 40 초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36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저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시립대 네, 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맞아요. 운동권인데 그래가지고 뭐 청년 이런 어떤 뭐 활동을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김규현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맞아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야. 이 사안을. 그죠? 그러면 이제 유추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김규현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JTBC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와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에게 풀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공작 합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죠? 이렇게 되면서 밖에서는 촛불행동 대표가 데모하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여론 만들고 예. 이게 뭡니까 바로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메신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동대문구 재선의원 됐는데 초선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을 흑수저 홍보를 했어요. 자기 반지하에 살면서 아버지랑 이 리어카 끌면서 동대문에서 뭐 열심히 살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재산은 꼴랑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재산을 2억 8천으로 신청을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 재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선의원 딱 하면서 이번에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공천 신청했을 때 재산 공개했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7억 233만 원. 재산 엄청 불렸구만. 야, 그때 의혹이 뭐냐면은 매일 그 장경태 의원이 누구랑 같이 놀았냐. 우리 코인 김. 그 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잘리는 나가는 데만 탈당하고 있는 애 있잖아요. 저기 그 안산에. 근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거기하고 같이 놀았거든. 코인 김? 코인. 누구? 응? 저기 김남국. 김남국이하고 다들 같이 놀았다고. 그러면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코인 배지들이네. 예,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회의원 입성 2년 만에 이게 그 토지 1억 3천만 원, 건물 2억 9,900, 자동차 612만 원, 예금 3억 800만 원. 돈 많이 야, 예금 이게 장난이 코인 아니야. 배지들이네. 정치 자금에 6천만 원, 증권에 1,000만 원, 채무가 1억. 야, 이게 정말 국회의원이 무슨 재산 증식하는 창구 같아.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흑수저 노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가짜뉴스 기획했다는 의혹을 들으니까 내가 뭔지 소명받기 위해서 만나봤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참네. 근데 이거 장경태 의원의 스토리를 보면은 네. 순천 출신인데 예. 거기서 순천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서울로 와서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처음 했대요. 예. 옷 장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싸이오 예. 뭐 이런 거부터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런 흑수저 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우리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 달고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지? 네. 국회의원이 사실은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예. 봉사하는 직업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늘렸지?
아니 국회의원 혹시 되시거들랑 좀 보여주세요.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코인 국회의원 코인 배지들끼리 모여서 한다면 그건 뭐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정말 대단한 능력자야. 그 재명이 옆에만 가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 저수지- 재명이 옆에 우리 배모 사무관도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십억 되던데. 그 이재명 저수지가 있는 모양이죠. 저수지가 숨겨둔 저수지가 한두 개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이 부모님 조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이번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 몇 번 하면서 저쪽에 가짜 뉴스 세력이 치명타를 맞았어요. 네네.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이종호 대표 등등이 그 단톡방에 있던 두 명이 김규현을 또 고소했습니다. 거기서 허위사실 증명했더라고. 지들끼리 정말 난리를 아니, 쳐요. 개인적으로 단톡방 만드는 그걸 언론사 유출했으니까. 제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 예, 예. 네? 고소당했어요. 아, 참. 그렇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필 귀정. 결자 해지. 결자 해제하는 사람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멋지게 생긴 우리 장 PD가 저한테 주신 건데, 필리버스터 종결해서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 EBS법을 상정하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속보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갈 거예요. 네네. 방송사법이 KBS, MBC, EBS법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이제 EBS법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내일쯤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쯤에 방송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2여구권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단 한 표의 어떤 그런 그 추가적인 어떤 국회에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표가 이탈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 사안인 것이죠. 민주당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렇죠. 무한 반복의 도돌이표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제2여구권을 발동하면은 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저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프로파간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 해결의 변증법에 중에 뭐 정반 합이 있는데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면 그것이 이제 거꾸로 이제 완전히 다른 페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윤통이 불통하냐 했는데 잘 봤더니만 이게 민주당이 불통 중에 불통, 깡통 중에 깡통, 어이없는 놈들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점점 행사되고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국민적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 여론도 올라갈 뿐더러 이런 과정에서 이준숙이라는 청문회 스타가 탄생한 거죠. 예. 응? 야, 스타 이즈 본. 예. 청문회 스타 탄생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걔는 찢어도 기차는 가죠. 아니 청문회를 사흘이나 했는데 예. 이진숙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를 못 찾아냈다는 것은 그렇죠. 검증 실패예요. 실패. 예. 어? 그 실패인데 국회의원들 뭐 이준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992만 뭐 7천 원인가 받았다던데. 예. 밥값 좀 하라고. 밥값 좀. 예. 응? KBS하고 사형기업 주식회사 지역 단위별 MBC는 지역 단위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MBC는 주주가 다릅니다. 예. 서울 MBC 주주, 대전 MBC 주주, 뭐 대구, 부산, 광주 MBC 주주가 다 달라요. 예. 서로 다른 회사인데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대전 MBC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든 예. 뭐 대전에서 영업을 하든 그걸 왜 따지냐고. 그렇죠. 어? 광고 유치하고 협찬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지. 야, 칭찬해야 되는 거 칭찬.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코스모스님, 두 분은 휴가 안 가나요?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우리 이영풍 기자님은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는데 저는 휴가가 없습니다. 우리 멜콩TV 아우. 365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 동안 또 멜콩TV 28만을 비욘드 워리어, 비욘드 월 벽을 넘어서 28만의 벽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싸! 이제 30만까지 15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저희가 30만 기념 이 음악회를 합니다. 물론 큰 타이틀은 고 유경수 여사 추모 50주기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멸콩TV 30 축하 공연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전국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뭘로 일러야 된다? 구독! 영어로 뭐? subscribe. 제가 프랑스, 일본어 이것도 지금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예, 말씀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요즘 인터넷 말로 무조건 구독. 우리 2만 명 저희가 하루에 1000명이면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500명씩 눌러주셔야 우리 8월 10일까지 우리가 30만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총동원 주일 하시죠. 총동원 주일 하시듯이 우리 멸콩TV 총동원 구독, 총동원 서브스크라이브 한번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저거 구독 뭐 10명씩 인증하면은 우리 그 환신한테 바이 원 겟 투 프리를 해야 되나요? 이거 제가 우리 멸콩TV 우리 환신기업 대표님한테 우리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뭐 저희 이렇게 약도 팔고 뭐 또 더 좋은 소식도 팔고 앞으로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더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더 즐거운 소식. 아, JKM님, 멸콩TV 승리를 축하합니다. 최진정 변호사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풍 기자님이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전혜영님, 빠르게 30만 가자. 감사합니다. 야, 그러려면 또 우리 재명이 족쳐야죠. 우리 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언제 시작한다고요? 27일 날 열리는 8월 27일. 8월 27일. 코앞이네. 한 달 남았네요. 휴가 갔다 오고 8월 18일 당 대표 되면 바로 받을 선물이 바로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다. 네네.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공판 준비일이라고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설명도 하고. 죄를 인정하느냐? 어, 못한데 이렇게 나오겠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겠죠. 네네네. 첫날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불려가는구나. 그리고 당대표는 되었는데. 아,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피고인으로 불려다니고 잘한다 잘해. 네네. 예? 그럼 당 대표일은 언제 하죠? 예? 일주일에 4번은 재판에 가야 될 텐데. 그건 뭐 박찬대한테 맡겨야죠. 박찬대한테 찬대야 네가 좀 해라. 이러니까 친명일색으로 지난번 공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거님 진영이 형 약장수 자질이 보입니다. 야, 우리 허정이님 또 스포챗. 야, 일편단심 우리 멸콩TV 감사합니다.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찬대 얘기하니까 찬대 이퀄 뭐다? 코딱지다. 우리 찬대 형 또 제명이 코딱지 떼주고 이게 우리 원내대표 맡았다라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죠. 아니, 지금 사실 지금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되겠지만 네네. 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거의 90% 다 달성해 버리더라고요. 야. 경남 지역에 갔는데도 뭐 거의 89% 가까이. 우리가 차우체스크, 김일성, 스탈린, 또 푸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독재자라고 하죠. 그리고 일당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 뽑으면은 막 90%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넘버 원 독재자가 우리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이. 그리고 99.9% 순금 독재 꾸기 조국 혁신당. 네. 그리고 조국. 금메달, 은메달 이제 동메달이 제명이네요. 90% 지금 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87 헌법체제 이후에 네. 더 퇴행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독재 왕국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뭐 예를 들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 야당 당수가 어허. 전당대회에 있는데 90% 이상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네. 퇴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몇 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 저희 천만 홍달님,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KBS 기자님 갑시다. 제가 멸콩TV 진행한 이후에 초고가 우리나라로 10만원, 이 달러로 1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제가 천만 홍달님 감사합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정신이 어질어질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이게 충격과 이 공포의 이 금액이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생각이라고 믿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늘소망님 거기다 별이 꽝 찍혀 있네요. 네, 방송이 유쾌하네요. 영풍 기자님 따라왔는데 구독 꼭 눌러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모셔서 우리가 30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원승님 하트 뿅뿅뿅뿅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 아이템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수출에서 24조 원이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제명이는 불법적으로 800만 불이나 북한으로 외화를 유출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리더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 네, 무슨 예. 소리냐면은 네. 소득 수준이 한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 네. 그리고 주요 방송사의 일면 헤드라인은 주로 인터내셔널 뉴스가 많다고요. 국제 뉴스가. 그렇죠. 뭐 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나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많이 전해주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눈만 뜨면은 국내 정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초등학생도 알걸. 그러니까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되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 24조 쫙 수주하고 K9 자주포, K1 전차, 그렇죠. 미사일 뭐 등등등 저 뭐 중동 지방에 가서 뭐 수주하고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국내 정치란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예. 외국에 나가서 지금 나토와 대미 관계를 복원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예. 해외 외교를 완벽하게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24조까지. 그 네. 24조가 지나면 그게 44조 돼요, 그게. 24조가 네? 48조가 되고 왜냐하면 2기가 더 남았으니까.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앞으로 50년 이상 운영하면은 48조가 되면 곱하기 2 하면 거의 100조 가까운 것이 100조가 되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차 사면은 타이어 갈아야 되고, 그죠? 엔진도 갈아야 되고, 엔진 오일 그렇잖아요. 원전도 수출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생기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속보를 봤는데 이것만 있느냐? 포항 앞에 대왕골에 유전 발굴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중동에 있는 코람코, 그러니까 중동 이게 오일머니가 한국 우리 유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아, 그래요? 예, 예. 아, 제가 그럼 몰랐네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윤석열 대박이다. 이런 사람을 탄핵안에 하는 미친 소리 하는 이런 자해적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비유를 뭐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아버지는 뭔 일을 해도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아니, 군사부 일체라고 했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24조씩 끌어오잖아.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지? 네. 다 팔아먹었지 그냥. 그렇죠. 예. USB 갖다 주고 대미 관계 완전히 악화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제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이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이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은 특집 프로그램도 좀 하고 말이죠. 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예. 원전 수주, 원전 24조짜리 체코 원전 수주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원전은 뭐 경수로 원전인지 중수로 원전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한국의 부가가치가 떨어질 건 뭔지. 밖에 나가면 그 나라의 국력은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있어야 국력이 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달러가 없는 바람에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국방력과 달러가 있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너무나 홀대하냐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까 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코, 중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시가총액이나 그 자산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이런 정도보다 더 크다라고 그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제 그 신문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포항 앞에 있는 유전에 투자할 의향을 밝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 대통령 되려고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고 나는 못 된다. 나는 이화영이가 다 했다. 이런 댕댕이 소리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입니까? 수준 차이 나가지고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제가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 정말 열받네. 그렇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9시 43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화영 항소심도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이화영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화영이가 깜빵에 가 있는 동안 이화영이 좋게 말하면 부인, 마누라 만나서 얘기했던 내역의 녹취록 나왔어요. 거기에 봤더니만 이화영이가 부인한테 제명이 좀 만나라. 가서 좀 만나줘. 내가 왜 만나? 싫어 이랬다는데. 만나기 싫어. 그래서 박찬대가 갔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성인인 네. 것처럼. 그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이화영이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고,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뭐 진술을 완전히 좀 뒤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그 부인을 이재명 측근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그 측근이 박찬대. 현재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라는 박찬대.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화영이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 영화에서 보는 이 접촉 사단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면에 이렇게 얼싸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옆에 교도관들이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화영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대속했다. 대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서 십자가에 죽고 속죄받는 거. 죄를 속해주는, 결국 그 취지는 이재명이를 죄를 사해주는 대신에 이화영이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맥락 아닙니까? 그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서 대속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마피아 냄새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 공범이잖아. 공범인데 내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가면 내 뒤를 봐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뒤를 봐줘야 돼. 그 마피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대신 쉽게 하면 뭐 살인 교사를 했든지 뭐 이런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는데 대신 누가 대표로 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출소를 하면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뭐 가족들을 챙겨주는, 이거 마피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범이구나. 이 거의 마피아 조직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야, 대속이란 말은. 참, 이 인간들은 참, 그래. 참
참 아무튼 좀 참담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들 참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화영의 재판, 이재명의 1심 재판, 신진욱 부장의 재판에 이런 부분이 증거로 추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증을 훨씬 더 강하게 유죄의 심증을 훨씬 강하게 할 간접 증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겠죠. 이게 예. 대속이란 말 나오는 그 과정 전으로 보면은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뭐 연어회에다가 저 술값 음주 회유 당했어요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뭐 진술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속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밖에서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내가 나중에 출소하면 내 뒤까지 챙겨줘 이 소리 아닙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형사 사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일도 오후 1시 반에 부산구치소로 갑니다. 주례. 부산구치소. 그러니까 주례. 접견. 주례 구치소. 예, 맞아요. 사상구 예. 주례. 예, 사상구, 맞아요. 예. 시설이 참 오래돼가지고 안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는 걸 제가 봤는데, 형사사건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공범과 관련되는 사건에 다른 사람이 1심 판결이 일좀 선고됐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이재명이 재판하고. 그러면은 이화영 재판보다 이재명 재판은 훨씬 빨라져요. 왜냐? 내가 이재명 재판의 공판검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기소하면서 하고 나서 낸 증거, 수사하면서 했던 증거 이외에 이화영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술했던 증인들, 피고인 신문 조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 사건에 넣어버립니다. 그럼 빨라지겠네. 훨씬 더 빨라지죠. 물론 이재명이의 어떤 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사람들 일일이 부를 거지만 이미 선고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주신문 반대신문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재명이와 직접 관련된 것들만 해서 공방이 벌어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1심이 선고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사건보다 더 빨리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어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진우 부장판사님 화이팅!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신진우 화이팅 한번 좀 해줘야겠네요. 신진우 화이팅! 화이팅! 수원지법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썩썩썩 이제 갑니다. 신속 선고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9시 50분을 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의 또 핵심 중에 핵심 또 하나. 김정숙의 샤넬 게이트 핵폭탄급으로 터지나. 야, 지난 주말 동안 또 새로운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예, 신진우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천만홍달님, 신진우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대구분이시죠? 성공합니다. 우리 김정숙 옷값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만 원 현금 결제를 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게 김정숙 옷값의 출처, 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단골 디자이너 딸이 키맨으로 지금 등장했다고요? 양씨. 이게 이제 김정숙이, 자주 가던 단골 디자이너가 양모 씨인데, 그 사람이 딸이 있어요, 딸이. 딸이 이 사람이 프랑스 국적자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옷값 결제를 이 양 씨가 한 것 같아요. 양모 씨의 딸 양 씨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봉권이 붙어 있는 현찰로 결제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관봉권에 대해서 한번 정의 한번 해주시죠. 관봉권이란 것은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이렇게 찍어낼 때 처음에 나오는 요 띠 있습니다. 띠를 딱 묶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거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띠 바르는 거. 그게 관봉권입니다. 이건 그럼 무슨 소리냐? 한국은행에서 인쇄돼 가지고 바로 나왔다 이 소리지.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관봉권은 그것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서 일반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봉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청와대 높다.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특수활동비일 굉장히 높다는 것 그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한 번도 이 거치지 않은 그렇죠. 바로 직송된 거. 따끈따끈한 현찰. 특수 우리가 얘기하는 민트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청와대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아니야?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자금 출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참 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도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고 나서 경찰이 흡지급 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원석 총장님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창수 화이팅 한번 해야겠다. 이창수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고 코스모스님 정말 오늘 정말. 너무 많이 터지네. 이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코스모스님 2분 커피 제가 한 달치 먹을 커피를 2분 다 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이에 전내영님 또 신성미님께서도 또 정말 귀한 또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엑스캐치님 십자로 묶인 관본권 처음 봅니다. 우리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받으면은 띠가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관본권은 대속을 해주려고 합니까? X밴드가 된 겁니다.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해서 서울 한국은행 돈은 꽝꽝 찍혀 있다고 하니까 그 출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 잘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예, 예. 관본권에 대해서. 야.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수사를 안 하고 나태해지면은 다 수사를 안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하다가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창수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딱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도 경쟁 수사기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가만히 경찰청장이 쪽이 되죠. 예.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좀 알아봐 하니까 고발된 거 있습니다. 김정숙 옷값 대납 이것도 이 의혹 사건도 네. 고발된 지 지금 꽤 됐어요. 네네. 응? 그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고발된 지 제보된 이거 빨리 파봐. 이러니까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빅스타 킴님, 야 대형 스타십니다. 이창수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수홍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예. 도둑놈 잘 잡아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일단은 예. 잡아와야 돼요. 그럼요. 무익한 기관 만들어 놓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것들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수사기관 또 못 믿는다고 옥상옥에 그럼. 계속 만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은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거? 예. 국민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외적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고 또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독점이 있고 하면은 그것을 규제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서 범죄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정의를 세워주고 그걸 하면은 공정 거래가 되는 것, 국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세금 제때 거두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복지제도 이런 것이 국가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경세 재민 아니에요. 경세 재민.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뭐 우리가 휴가 가려고 티켓몬스터, 위메프에 다 해놨는데 그거 개판돼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 우리 일반 서민들 휴가도 못 가는데 민주당은 제1당이라고 해놓고 그런 민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쓰고 이재명이 방탄위해 가지고 하루 종일 1일 1특검, 1일 1탄핵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위메프 사건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라고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국회에서 빨리 어떻게 관련 법안을 점검해 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민생은 안 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국회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죠. 아, 지긋지긋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이 바보들의 대행진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사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사법, 지금 그거 개정한다고 안을 올린다고 이 난리 친다고 그게 통과됩니까? 100% 통과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통과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알면서 지금 하는 거 국회에서 아닙니까? 저런 네.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될 거 알면서 왜 그런 삽질을 하냐고. 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 텐데. 예.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시키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보들이 대행진인 거지. 지금 저 양씨 이 단골 디자이너 딸 네네. 양씨가 사실은 또 문다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천만 원 거래했다며. 동거리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수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진짜 김민전 의원 얘기처럼 김정숙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 옷값 특검 옛날에 우리 최초 대한민국 특검 했던 것처럼 올로비 특검 하듯이 김정숙 샤넬 게이트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뭐 사실 패션 모델도 아니고 예. 뭘 그런 고가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저 인터넷에 이거 올라와 있는 사진 보면 수백 가지잖아요. 예, 예. 아니 그냥 단촐하게 검소하게 다녀야지 영부인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옷값 이거 감봉거 나오는 순간 저는 김정숙을 그냥 여사라는 말을 뺍니다. 영부인이라면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있어야지. 이게 무슨 뭐 샤넬이고 뭐 이거 그런 고가의 옷을 뭐 인도 타지마을 가서 사진 찍고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에 폭발 직전이고요. 그 딸 문다혜 씨도 말이죠.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좀 조심을 해야지. 무슨 뭐 태국으로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전 신랑은 또 뭐 게임업 관련 뭐 경력 있는 사람이 왜 항공사에 갑자기 취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또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좌파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신문. 그렇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첫 인터뷰를 뭐 KBS, MBC, 뭐 조중동 다 했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맞습니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네. 매체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들으세요. 거기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 주장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 있는 화면 220여 개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이 패션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에서 단계별로 작업하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 호소인 예예. 어제 뭐 국회에서 보니까 조배석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제인데. 예예. 아니 이렇게 함정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영혼 구제냐고. 음흠. 목사 맞아요. 참 목사 아닌 거지 뭐. 그렇습니다. 목사 호소인인데 예. 지금 이 작업을 이재명 쪽에서 했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친문하고 친명하고 관계가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근데 오마이뉴스는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의 뭐 방송 장악 게이트를 뭐 기획 보도하겠다고 하는 언론 매체가 5군데인데 오마이뉴스 당연히 들어가고요. 한겨레, 시사인, 미디어 오늘 그리고 한 군데가 뉴스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언론 매체가 소위 말해서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아주 좀 어떤 때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윤석열 탄핵은 못해서 안달인 예, 그런 언론 언론이라는 게 저널리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의 패션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재명하고 문통이 서로 대립되면서 나오는 것이 김정숙 옷값 문제인 것인데 좌파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김건희 여사한테 덮어 씌우는 식으로 지금 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저는 김건희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것마저 저한테 덮어 씌우니 눈물 뚝뚝 그 다음에 어차피 저는 액세서리도 안 하고 제 돈으로 거의 살 거예요. 영수증, 구입 내역 다 남기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김정숙이는 그것도 안 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뒤에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비싼 옷은 못 사죠, 당연히. 그래서 피해자예요. 전 좋을 게 없어요. 전 원래 사치하고는 멀어요. 이미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김혜경 이슈가 전부 덮였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본인 스스로도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비싼 옷 나는 안 사고 액세서리도 난 평소 때 안 해요. 국내에서는 더더욱 수수하게 입고 다만 해외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도 또 정장을 제대로 입어야죠.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김건희 여사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김정숙은 이 왕반지. 어때요? 왕반지. 대왕반지. 감추고. 그죠? 제 주먹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진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연말 연시에 불이웃 도끼 모임에 나와가지고 KBS 딱 이렇게 그 찍히니까? 생방송이 딱 찍히니까 처음에 이딱 헉 하면서 갑자기 근데 좀 이따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보니까 이거를 샥 뺀 것도 아니고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 그런 걸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자리에서는 그걸 조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난 지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응? 그렇습니다. 참 내용을 알고 보면 좌파 언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되고 사람이 또 인지상정인지라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혹하고 그렇지.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통상의 보편적인 시각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진짜 그럴 것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 그런 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좌파 언론 아닙니까?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호소인 간의 이 카톡 캡처가 지금 오마이뉴스 등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난번 대선 전에 직전에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여사 그 녹취록 있잖아요. 그 공개된 거하고 똑같아요. 예,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해서 오마이뉴스가 기획 보도를 하는 건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오히려 지금 뭐 이재명 쪽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오마이뉴스가 아마 상당히 지금 난감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오히려.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뭐 오마이뉴스 보시란 말씀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뭔지 그러니까 의견 그걸 보고 뒤에 따르는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캡처에는 화면이 있습니다. 220개 정도가 되는 화면인데 기획기사로 몇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진짜 또 웃기는 것은 원본은 또 없대. 그 휴대폰 잃어버렸다. 예, 잃어버렸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더 유리한 내용 다 뺐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겠죠. 또는 마치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라고 해서 커피 타준 게 다른 검사가 아니고 윤석열 검사가 했다는 것처럼 앞뒤 다 가운데 딱 빼버리고 앞뒤만 이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줄리 논란 그 문제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보도 나왔을 때 제가 카톡 사진 캡처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조작됐을 수도 있다. 저기 바로 호시절님 조작 냄새. 조작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휴대폰 잃어버렸대요. 예. 그럼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 네. 그리고 최재형이라는 이자는 지난 주말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북 인사들 이 안장되어 있는 묘, 그러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제북 인사묘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이 이 혁명 열사 능 아니냐 이랬더니 평양에 어떤 릉이 있는지 너무 잘 알아. 최재형. 그거 혁명 열사 릉이 아니고요. 제북 인사묘입니다. 제북 인사묘는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진 월북했거나 북한 인민군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묻어놓은 묘역입니다. 어허. 그게 이제 남북 관계가 DJ 정부 이후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김정일의 특별 지시로 묘역을 좀 쉽게 하면 좀 잘 꾸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그게 혁명 열사릉인지 어떻게 알아? 제북 인사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만큼 최재형이라는 자는 북한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저런 자가 내뱉는 말을 한국 언론이 그냥 데스킹이나 어떤
검증 과정 없이 쏟아내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최재형은 공작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러게요. 참 예? 그런 분, 그러니까 저도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또 딸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새벽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정말 솔직한 게 어떤 뭐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고 정말 누가 문제인지,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최재형이란 작자가 뱃속에 구렁이 10마리를 숨기고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위해를 하려고 하는 설레발치는 그런 모습을 덫을 놓은 볼 수 거죠. 있는 거거든요. 덫을 놓은 거죠. 예. 쉽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가방을 줬는데 아무리 화면에 봐도 그 가방 들고 나온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가방 줄게. 무슨 지가 아담과 이브에서 무슨 뱀에 유혹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모사 대가리의 느낌이 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함정을 파서 김건희 여사를 그 함정에 빠지게, 덫에 빠지게 네. 작업을 했던 그 냄새가 나는 거죠. 조배수 의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가 영혼 구제를 해야지 왜 함정을 덫을 놓고 그 당신 목사 맞아? 네. 이러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네. 목사 호소인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작원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최재형. 하기는 북한에도 목사가 있긴 있지. 북한에도 스님이 있긴 있지. 딱 그런 느낌이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그냥 확인 뭐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구 받아서 쏟아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골프 여신님도 드디어 오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임스 권님, 좌파도 우파도 너무 여사님을 악마화하는 국민들이 문제가 아닌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저희가 뭐 쉴드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왜 우리가 대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왕방울 반지, 김건희의 참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좌파들의 언론 공작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당연하죠. 때문에 우리 멸콩 TV 같은 매체에서 팩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뉴스를 쉽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팩트로 무장해서 어디에서건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제공해주는, 그것이 바로 특전사 멸콩TV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멸콩TV를 쭉 시청하시면 좌파 세력과 토론, 논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플랫폼이죠. 그렇습니다. 앵그리맘님, 돈이 어디서 났나 이 목사야. 돈이 다 뉴스타파에서 났다는 거 아니야? 아니,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시계 시들이 사주고. 돈 해가지고 선물 그거 다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래놓고는 이게 서울의 소리한테 그 최 목사한테 했겠지. 야, 너 준 거 맞냐? 왜 TV에 김건희가 그 가방 들고 안 나와? 쪼았겠지. 쪼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 그러니까 또 악마의 유혹, 또 댓글로 해서 여사님 마음에 안 드셨나요? 더 좋은 가방을 더 좋은 드릴까요? 가방 드릴게요. 이런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김정숙이 왕방울 진주 반지뿐만 아니고 이 브로치, 우리가 제 모르는 눈에 봤을 땐 까르띠에 이게 쿠건가 이게 그 브로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억대가 된다라고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넬 뭐 무슨 오꾸띠른가 뭐 해서 그 몸매에 기성복이 맞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1,200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따라서도 억대가 되는 그런 액세서리 수도 없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협찬받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 걸 누가 협찬해 주지? 그거 누가 샀지?
그리고 안 사고 좋다? 문재인이 몰랐어? 문재인은 신고했어?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김정숙의 샤넬 게이트 핵폭탄급으로 터지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 월요일 날 정말 시작하자마자 또 저희한테는 이 핵폭탄급의 슈퍼챗이 빵빵 터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주요 채팅창 위에도 정말 공이 5개. 야, 저게 앞에 따르려면은 이런 생각도 저희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것이 1,000원이건 5,000원이건 10,000원이건 그것이 10만 원이건 같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멜콩TV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또 28만 돌파하고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강철님 오늘 구독했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 구독했다라는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지금도 보니까 바른정신, 정태희님, 에스케치님, 김창훈님 이런 분들은 문효자님 제가 자주 뵙지 못한 그 전에 오셨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주 보지 못했던 아이디인 것 같은데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더 크게 또 쓰임 받는 저희 멜콩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휴가철도 다가오지만 휴가철이 지나면 아주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뭐 공판도 열리고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쯤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국면 전환이 되면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광화문이나 삼각지에 피서 겸 집회도 또 나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멸콩TV를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도 이렇게 공유하시고 하셔서 이 멸콩TV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견님 마지막으로 인용해 드릴게요. 사치 명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명품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희 귀에 쏙쏙 박히고 저희가 사표로 삼아야 될 그럴 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어떻게 멸콩TV 잘 섭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지금까지 멜콩TV의 최진영, 이영풍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